아빠 나 약속 지켰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지?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는지 몰라. 이 메달 받으러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아 묘역 언덕을 천천히 덮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검은 코트를 여미며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 생일마다 오던 곳이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더 무거운 듯 했죠. 경호원도 비서도 데려오지 않은 채 그는 조용히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랐습니다. 묘역 입구에는 꽃을 든 가족들, 제사를 준비하는 중년 부부,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이 무심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들 사이를 지나며 늘 찾던 곳으로 향했죠.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는 언덕 끝자락, 소나무 한 그루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오늘은 예상치 못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복 차림의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묘비 앞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흙을 닦아가며 떨어진 낙엽을 하나씩 치워냈고 목에는 빛이 바랜 리본과 함께 작은 메달이 걸려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지만 도윤은 그녀의 움직임에서 묘한 정성을 느꼈습니다. 메달은 오래 쥐고 있었는지 손자국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듯 보였어요. 소녀는 메달을 조심스럽게 풀어 묘비 앞 흙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다음 품에서 얇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메달 옆에 가지런히 놓고 한참 동안 묵묵히 바라보았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약속을 이제야 지킨 듯한 진지함이 있었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잠시 뒤 묘역 관리인이 지나가다 도윤을 발견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손짓으로 인사를 대신하며 묘비 쪽을 가리켰습니다. 관리인은 소녀를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 학생 30분 전쯤에 와서 계속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시선을 소녀에게 더 오래 두었습니다. 소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여 잠시 기도를 하는 듯 보였죠. 멀리서 보아도 편안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소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거칠게 훔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인 뒤 돌계단 쪽으로 조용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와 도윤의 시선이 스쳤고 소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녀가 사라지자 도윤은 묘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묘 앞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작은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고 메달과 봉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메달을 손에 들어 뒷면의 글자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국 고등부 육상대회 안세린. 낯선 이름이었지만 왜인지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곧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강도연 아빠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손끝을 떼지 못한 채 묘비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막 스쳐 지나간 소녀와 아들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얽혀돌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달을 손에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강도윤은 조심스레 숨을 고르며 묘역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처럼 고요해야 할 자리였지만 오늘은 메달과 봉투가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곳을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처럼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죠. 도윤은 봉투를 열기 전에 뒤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척을 느꼈습니다. 묘역 근처를 정리하던 관리인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고 눈치 보듯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리인은 여학생이 도착했을 때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이곳으로 왔다고 설명했어요. 학생이 울고 있어서 말을 걸까 했는데 혼자 있고 싶은 것 같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관리인의 말은 도윤의 궁금증을 더 키웠습니다. 도윤은 묘비 앞에 쭈그려 앉아 메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린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메달 상태나 봉투 글씨만 봐도 소중히 준비한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봉투의 겉면에는 얇은 볼펜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어 문구를 여러 번 연습하다 적은 것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 안쪽 내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2장이 접혀 들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육상대회 결과지였습니다. 결과지에는 여고부 1500M 결승 1위 한세린이라는 글자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 문장은 도윤의 손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내용을 읽은 도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메시지는 길지 않았지만 아이가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온 감정들이 단순한 몇 줄에 모두 스며 있는 듯했죠. 그는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 안에 넣고 묘비 위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손끝으로 아들의 이름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묘역 아래쪽에서 버스 출발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멀리 버스 정류장 근처에 소녀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세리는 버스에 오르기 직전 잠시 뒤돌아 묘역 쪽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떨군 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시 묘비 앞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묘역에는 바람이 가볍게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메달은 바람에 살짝 움직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도윤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던 방문이었지만 오늘은 분명 무언가가 달라진 날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메달과 봉투를 조심스럽게 챙겨 들고 언덕 아래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한 소녀가 왜 이 무덤 앞에 있었는지, 왜 아들에게 메달을 바쳤는지, 왜 울고 있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된 듯 했습니다. 강도윤은 집무실에 돌아오자마자 비서팀장에게 아들의 생전 기록을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들 도연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아직 한 번도 그 기록들을 직접 열어보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이유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 서류철, 휴대폰 백업 파일 등이 차례로 놓였고 방 안엔 무거운 정적이 깔렸습니다. 도윤은 가장 위에 있던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 백업부터 살폈습니다. 수십 개의 폴더 중 개인 후원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에는 날짜 순으로 정리된 여러 파일이 있었어요.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파일을 하나씩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아들이 학생 한 명의 기초 생계비를 대신 낸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운동복과 신발, 훈련비 영수증이 정리돼 있었고 그 하단에 세린이라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죠. 도윤은 그 이름을 보자 묘역에서 본 메달 뒷면이 떠오르며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다른 자료들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문서 곳곳에는 대회 출전비 지원, 긴급병원비 송금, 훈련장 이동 지원 같은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비서팀장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연님 휴대폰 백업 파일에서 관련된 내용이 더 발견됐습니다. 비서팀장은 태블릿을 건네며 가정환경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가리켰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세린의 집 사진, 학교 상담 기록 캡처, 그리고 학대 정황을 기록한 영상 일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소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화면 귀퉁이엔 날짜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손끝을 강하게 움켜쥐며 태블릿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런 상황을 홀로 감당하며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소녀가 바로 오늘 묘역에서 만난 세린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죠.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메달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세린이라는 학생, 지금 어디에 사는지 찾아보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확고했고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아들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후원 내역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 적힌 지원 사유 보호 필요라는 단어가 도윤의 시선을 오래 붙잡아 두었어요. 그 순간 그는 아들이 왜 끝까지 그녀를 지키려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비서가 준비한 간단한 정보를 들고 세린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 외곽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운동장에는 아침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교무실로 이동해 담임교사를 만나 조심스럽게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담임교사는 서류함에서 몇 개의 상담 기록을 꺼내며 세린의 이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세린이 최근에도 가정 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며 보호자 연락처에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도윤의 손끝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교무실 창밖으로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한 여학생이 창가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세린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죠. 그는 교무실 문을 천천히 열고 복도로 나와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린은 체육창고 근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불안한 시선을 주변에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도윤이 다가가자 세린은 놀란 듯 뒤로 물러났고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먼 쪽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한 중년 남성이 운동장 펜스를 잡고 비틀거리며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비서가 전달한 사진과 동일한 인물이었고 그는 바로 세린의 친아버지 한철구였습니다. 철구는 주변 학생들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고 세린을 보자마자 팔을 거칠게 뻗어붙잡으려 했습니다. 학생 몇 명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체육교사 2명이 급히 달려와 그를 막아섰어요. 그러나 철구는 강하게 저항하며 세린을 데려가겠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운동장 쪽으로 다가가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사들은 곧바로 학교 경비를 호출했고 경비원 2명이 달려와 철구를 제지하기 시작했죠. 철구는 여전히 욕설을 퍼부었고 세린은 몸의 중심을 잃은 채 벽 쪽에 붙어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측에서 경찰을 불러 현장에 순찰차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철구를 진정시키고 신분을 확인한 뒤 연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렸고 세리는 얼굴이 완전히 굳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세린에게 다가가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세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고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도윤은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책임감이 한층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소동 이후 경찰차는 철구를 태워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도윤은 세린을 동행해 경찰서로 향했고 대기실에는 신고 접수를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과 민원 처리 창구를 찾는 주민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린은 의자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계속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는 도윤과 세린을 조사실로 안내하며 사건 경위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세린은 머뭇거리다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목소리가 쉽게 흔들리며 자신감 없이 이어졌습니다. 형사는 세린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며 가정 내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형사는 보호자 정보를 확인한 뒤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상 보호자는 철구였고 다른 보호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법적 보호자에게 우선 연락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아들 도연의 자료에서 봤던 학대 기록과 지원 자료를 근거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도연이 세린을 장기간 돕고 있었고 폭력 정황이 명확하다며 임시 보호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민간인이 직접 보호를 맡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잠시 후 철구가 유치장 안에서 큰 소리로 불평하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며 고함을 질러 다른 피의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경찰관들은 철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딸을 데려오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도착해 상황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는 세린의 상담 이력과 오늘 벌어진 충돌을 종합해 설명했고 복지사는 세린이 고위험 아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메모했습니다. 그녀는 세린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면담을 진행했고 세린은 대답을 아끼며 고개를 자주 숙였습니다. 복지사는 세린에게 당장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변경이나 임시 분리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린은 기다리는 동안 양손을 꽉 움켜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비서에게 전화해 즉시 법률팀을 호출했습니다. 법률팀은 곧 경찰서로 도착해 철구의 폭력 전과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보호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듯 보였지만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세린이 지낼 곳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 형사는 세린에게 임시로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세린은 고민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마음속 결심을 굳히며 세린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뒤 강도윤은 비서팀에게 미리 연락해 준비해둔 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난 조용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별장은 보안이 철저해 임시 보호 장소로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관리 직원들과 가사도우미가 로비에서 도윤과 세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낯선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과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반겼지만 편안함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먼저 스며들었죠. 도윤은 직원들에게 세린이 머무를 방을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 안에는 단정한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옷 몇 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린은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비서팀이 챙겨둔 간단한 생활용품과 따뜻한 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 상담사가 도착해 세린과 간단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사는 세린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부드러운 톤으로 질문을 이어갔고, 세린은 짧은 대답을 하며 마음을 조금씩 열었어요. 면담 결과 세린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만 안정적인 보호 환경이 주어지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도윤은 거실에서 변호사팀과 전화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철구의 폭력 기록과 학교 사건을 근거로 임시 보호 명령이 곧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도윤은 서류 제출 일정과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며 세린이 안전해질 때까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어요. 그날 저녁 가사도우미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도윤은 세린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세린은 긴장이 풀리지 않은 듯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엔 말이 거의 없었지만 분위기는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린은 창가에 서서 별장 밖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척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비로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지금만큼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아주 작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세린을 향한 책임감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는 내일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생각하며 조용히 거실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전국 육상대회 날 경기장 주변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풀며 트랙을 오가고 가족과 응원단은 자리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세린은 코치와 함께 몸을 풀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의 굳은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관중석 상단의 조용한 자리에서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액자 안에는 아들 도연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경기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며 세린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예선이 시작되자 세린은 빠르고 안정적인 페이스로 트랙을 달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세린의 이름을 외치는 응원 소리가 조금씩 높아졌고 그녀의 표정도 점차 집중된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결과적으로 세린은 예선을 여유 있게 통과했고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코치와 팀원들이 기뻐하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외곽에서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철구가 몰래 경기장 근처로 접근해 있었고 보안 요원 2명이 그를 발견해 출입을 막았습니다. 철구는 제압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고함을 질렀고 보안 요원들은 즉시 경찰에 추가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대회 운영본부에 전달되었고 경기장은 혹시 모를 소동에 대비해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세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승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코치는 잠시 망설이는 도윤의 표정에서 상황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도윤은 세린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회가 끝날 때까지 정보를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승이 시작되자
선수들이 탄성을 내지르며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세리는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 초반부터 선두 그룹을 유지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뛰는 세린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고 그녀는 마지막 코너에서 결정적인 스퍼트를 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연달아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세린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전광판에 1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자 관중석 전체가 열광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손에 쥔 액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세린은 목에 걸린 금메달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만져보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도윤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의 눈빛은 말없이 세린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세린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승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국대회가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 묘역에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잔잔한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세린과 함께 천천히 돌계단을 올라 아들 도연의 묘 앞에 섰어요. 전날의 환호가 무색할 만큼 고요한 분위기였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세린은 조심스레 금메달을 꺼내 묘비 앞 흙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메달은 전날 수많은 손길을 거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의미 있는 물건처럼 보였죠. 세린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아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아들이 남긴 기록을 한 장 꺼내 세린에게 건넸습니다. 그 기록에는 도연이 생전에 작성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고 세린은 종이를 받는 순간 손끝을 조심스레 떨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천천히 펼쳐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더듬으며 오래도록 읽었어요. 세린은 다시 메달 옆에 메모를 놓고 묘비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조용한 빛이 번져 있었고 이는 슬픔보다 감사에 가까운 감정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뒤 두 사람은 길게 말을 나누지 않고 묘역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며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묘역 전체가 한층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세린은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의 일정과 훈련 계획을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오늘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듯 했습니다. 그는 세린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보호 절차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법적 문제도 정리될 예정이었죠. 세린은 옆에서 묵묵히 걸으며 도윤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묘역을 완전히 벗어난 뒤 세린은 잠시 뒤돌아 언덕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흰 안개 사이로 도연의 묘가 희미하게 보였고 그곳에서 어제의 목소리와 오늘의 결심이 함께 떠올랐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정면을 향하며 새로운 길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메달이 흔들리는 듯한 미세한 소리가 들렸고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과 소녀의 시간이 한 지점에서 이어진 이 순간이 이제는 앞으로 세린이 살아갈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먼 길을 향해 나란히 나아갔습니다.